새로운 공론장을 향한 첫걸음, 허심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언론 꼭 필요한가? 라는 주제의 진행을 맡은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센터 편집장 안치윤입니다. 여러분은 대학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학 언론 꼭 있어야 하는 걸까요? 대학 언론이라는 말에는 항상 위기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이런 위기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풀어낼 작은 실마리를 찾고자 이번 허심탄회의 주제를 대학 언론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센터에 이번에 새롭게 입국한 수습기자 이원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지서강 편집장 2023년도에 했었고요. 지금은 노고지리 교육팀장으로 있는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소속 소모임인 거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혜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디어센터에서 센터장 맡고 있는 이가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언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대학 신문, 교지라든지 학보라든지 자주 읽으시는 편인가요? 좀 나오면 나오면. 네, 근데 직접 받아가면 좀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나와달라. 다른 분들 어떠세요? 학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카이브 찾아볼 때 PDF를 뒤지는 쪽이 있고요. 예, 사실 매번 나오는 신문은 저희는 2주에 한 번 발간인가 3주에 한 번 발간인가 좀 그런데 이게 사건 터지면 찾죠 아무래도. 예, 사건 터지면 찾죠. 교지는 그냥 나오면 읽습니다. 학기에 한 번이니까. 혹시 학보가 자주 나오는 편이세요? 예, 학보가 좀 비교적 보도 사이클이 짧습니다. 2주에 한 번인데 이제 신문 형태로 나오고 지면에 한계도 있으니까 그때 학보하던 친구들이 제일 좀 아쉬워하던 게 탐사보도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사이클이 너무 짧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사건 보도만 해서 좀 열동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주제 그런 게 나오면 좀 찾아보고 딱히 그렇게 막 찾아서 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주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보는 것 같진 않고 그냥 피드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검수해야 되는 게 있을 때 자주 보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직접 만드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뭔가 수용자 시점에서 먼저 찾아서 보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만드니까 강제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자발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네요. 저 같은 경우도 편집장 하니까 우리 기자들 기사를 안 볼 수가 없어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난 학부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오는 학보들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좀 흥미 가는 것들, 손길 가는 것들은 그래도 좀 챙겨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왜 학우들이 대학 신문을 잘 안 읽는다는 얘기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학우들이 왜 이 대학 언론, 대학 신문을 읽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자 앞에서 직접 학우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받아 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맥락이 비슷한 얘기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도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리보 학우님께서는 사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학우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깊게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어떤 학우분께서는 활자는 읽기 힘들어요. 영상을 선호합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최근에 영상을 많이 숏폼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선호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글 읽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대학 언론이 사실 뭘 해야 될지 뭔가 좀 감을 잡기 힘들잖아요.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 글자를 보기 힘들다 영상 네. 쪽 영상을 좀 숏폼으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자의 니즈에 조금은 어느 정도 저희도 맞춰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쓴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원우님 말씀에 당연히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게 매체가 영상으로 변하는 순간 이제 글에서만 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뭔가 전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건 저널리즘은 관점이 있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시각으로 촬영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글만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뭐 다른 방안, 뭐 영상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글을 읽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이 학생 사회에 갖는 관심도 자체가 낮은 게 제일 큰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고래님도 흥미가 없는 주제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HM님도 보면 학우들이 학생 사회에 갖는 관심도 자체가 낮은 게 제일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학교에 관심이 없어서 안 본다는 학우님의 의견이 있어요. 보면 학교에 학생들이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뭐 한 80년, 90년대 보면 막 악보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앉아서 뭐 있는 그런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대학 언론이 좀 어떻게 제대로 언론으로서 기능한다든가 학생 자치라는 것도 뭔가 좀 더 활발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학생들의 관심이 떨어졌을까? 또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생 사회에 관심이 떨어진 것이 이 대학 언론이 뭔가 이렇게 안 읽히는 거에 원인일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러니까 대학에 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과는. 예전에는 정말 대학이 어떤 지식인들의 유랑으로서 뭔가 조금 더 공부하고 지식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런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 뭐 자기 인생에서 어떤 준비를 위한 하나의 거쳐가는 관문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관심도 저하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되게 많죠. 뭐 아까 말했던 문제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인 거고 대학 내에서도 뭐 당장 총장님도 저희가 직접 투표를 해서 뽑지 않는 이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뽑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학교 운영도 뭐 법인도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실 논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냈을 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효능감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보나 어떤 학교 일에도 관심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으쌰으쌰 우리가 바꿔보자 하면 진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였다면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가고 개개인들이 소소하게 그냥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이런 순간들을 좀 잘못된 거를 인식을 하자 그냥 이 정도인 것 같고 뭔가 혁명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영향력은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성공회대학교에서 이제 그 하고 이렇게 학생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혜성님? 저는 처음 왔을 때 되게 대자보가 많이 붙어 있어서 되게 학교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학교를 안 보신다 해서 아무래도 이것도 하는 분들만 학교 활동을 하는 분들만 하고 아닌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서강대학교는 좀 어떤가요? 여기는 이제 성공회대학교의 상황이었고요. 학보가 그 두 분 말씀하신 거랑 사실 비슷한 맥락이죠. 그 예전에 학보는 되게 세게 나갔죠. 학생들이 싸우면 이제 백지 보도 같은 거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무기력해진 거죠. 그 학생들이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잘 상상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딱히 싸울 일이 없다면 그러면 그 지면 자체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데 왜 학우들이 안 보지? 그럼 학우들에게 맞추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딱히 관심은 없는 걸 자꾸 보도하려다 보면 사실 기자도 지치잖아요. 기자도 사람인데
그래서 좀 너무 수세적으로 가다 보니 여러모로 재미가 없어진 것 같다. 쓰는 사람이 재미없으면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제 기자가 되고 싶다 하면서 직업 기자 이렇게 꽂고 간 친구들이 학고를 해요. 그럼 사실 직업 기자를 꿈꾸는 사람 말고는 안 오죠. 사실 뭐 학보사 하는 사람들끼리 좀 더 많이 봐주고 뭔가 다 대학보도 그렇고 뭐 그렇지 사실 좀 더 이 보게 해야 할 일반 학우들한테는 좀 많이 안 가닿는 것 같은 느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회적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개인주의로 많이 변하게 되면서 딱히 나의 인생에 영향이 없는데 내가 저걸 읽음으로써 나의 시간을 허비한다 이런 느낌도 학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 사회 구조적으로 개인주의화가 많이 된 것에 의해서 학교 사회나 학부에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또 보면은 좀 더 학생층을 겨냥한 흥미로운 주제가 나온다면 좋을 것 같다는 신채호 학우님의 의견이 있는데요. 보면 사실 항상 뭔가 우리가 학보를 만든 사람들은 부딪히는 어떤 딜레마랄까요? 진짜 흥미를 추구해야 하는가? 학우들은 흥미를 원하고 학우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계속 더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학우들은 어쨌든 필요한 내용이 있을 거고 학교에서는 계속 뭔가 학우들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사실 잘 정리해서 전해도 학우들은 재미가 없다고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흥미를 이렇게 추구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느 정도 저널리즘과 독자 사이에서 타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만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은 학우분들께서 과연 읽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학우들한테만 맞춰가면은 저희가 어쨌든 언론기관으로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지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전달하는데 양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많은 학우분들께서 좀 읽을 수 있도록 흥미와 저널리즘 사이에서의 타협을 저희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독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 네. 아니 근데 흥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 흥미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근데 뭔가 그게 어떤 지적 호기심 같은 그런 단순히 재미 위주의 흥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들에서 비롯되는 흥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가져야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좀 흥미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뭐 누가 어쨌다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사생활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필요 없는 맛집 추천 이런 것도 뭐 이제 유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꼭 알아야 할 학내 정보는 아니잖아요. 사실 성공회대 학부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코너 속의 작은 요소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비중이 결코 더 기획 기사나 그런 다른 거에 중요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거와 맞먹을 정도의 크기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의 흥미 쪽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라면 저는 그런 쪽은 타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학보를 볼 때 한 번에 다 읽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읽는 편인데요. 흥미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모든 독자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기사를 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마 시의성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순간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을 그달 꼭 기사에 담는다면은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래도 한 번에 읽기 힘드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다 읽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시의성이 진짜 좀 아픈 말이네요. 또 탐사보도 특성이 진짜 시의성을 맞추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깊게 파고들수록 그만큼 취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학기 중에 병행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바로바로 그래서 사실 시선 놓쳐서 보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묻힌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너무 진짜. 슬프죠. 나 이만큼 조사했고 다 써가는데 해결이 됐어 뭔가 이거 지금 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아픈 일이고. 그리고 또 학보 발행을 했는데 그 뒤에 엄청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되게 좀 마음이 좀 못 쓰리기도 실어버렸어 하고 하면은 이제 좀. 또 이 마감을 맞춰야 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불리인 것 같아요. 또 학보라는 이 지면에 이제 또 얽매여서 굴러가다 보니까는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교지 입장은 또 어떤가요? 교지도 예전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교지들도 살펴보고 저희 학교 교지도 봤을 때 이행기를 지금 잘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투쟁지였고요. 다른 데는 똑같고 투쟁지일 때 왜 잘 됐나를 보면 재밌어요. 진짜. 보면 되게 예컨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이든 어디든 아무래도 진짜 대학생들이 바빠진 건 사실이니까 되게 좀 어른처럼 해야 된다, 좀 프로처럼 해야 된다에 매여 있는 인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그때 거 보면은 그냥 편해요. 네, 되게 편하고 그냥 학생들의 지면이 돼주는 게 다였었어요. 예,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도 싫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굳이 이게 굳이 보도 가치가 있는 걸까, 지면 낭비 아닐까를 안 하고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싫었어요. 아마 성공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취직 때문에 컨공복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컴퓨터공학 쪽. 예. 근데 공대 친구들이 너무 안 본다 왜일까 하다가 진짜 얘네 얘기가 없어서 안 읽는 거면 어떡하지 싶어서 이제 문과 전공 컨공복전생의 넋두리 해가지고 그냥 찌었거든요. 다 나갔어요. 자기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 좀 읽게 된다. 그런 어떤 교훈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이것도 맞는 것 같은 게 보통 학부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미디어 센터도 거의 다 미콘 아니면 사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래도 자기 학부나 그런 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심도 있고 맞아요. 뭔가 그런 쪽으로 쉽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기자가 좀 미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기자가 어떤 그게 뭐든 상관없이 뭐 어떤 근성으로 정말 내가 이 주제를 끝까지 파본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주제를 약간 유쾌하게 풀어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색다른 주제를 가져온 걸 수도 있고 막 그렇게 기자 자체가 좀 재미있는 사람이어야 재미있는 글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막 정론지 약간 저널리즘 이러면서 일부러 더 무겁게 가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재미가 없는데 더 재미없어지는 느낌이 있죠. 뭔가 일부러 말도 약간 좀 있어 보이게 멋있게 쓰려고 뭔가 어려운 단어 쓰고 그러는 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쉽고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사실 저널리즘을 하더라도 뭔가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전달하는 포장을 게 얼마나 잘하느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골 때리는 기사를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결국 이런 이 흥미 뭐 저널리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게 대학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사실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언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떨까요? 대학 언론이 학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대학 언론에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혜성님부터. 저는 소식지? 소식지. 학교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거든요. 저는. 슬픈데. 사실 네, 대학 언론을 하는 사람들은 소식지라고 하는 사실 저주적으로. 소식은 사실 항상 사실 그래요. 소식은 뭐 에타에서 제일 빨리 나오고 아니면 뭐 진짜 중요한 얘기 뭐 행사한다 이런 건 학교에서 그냥 LMS로 바로 때려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에브리타임에서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학부에서는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정제된 정보를 준다 하는 그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한테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역할인 거죠.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에타도 그렇고 그냥 너무 많고. 그래서 대학 언론이 해줄 수 있는 건 진짜 학생들이 아주 작은 노력으로라도 연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알려주는데 그냥 여기에 왜 관심 안 가져? 이러면서 좀 막 꾸짖을 갈 막 이거 하는 거 말고 연대하려면 여기로 가면 돼 정도로
친절하게 알려준 정도는 아직 할 수 있지 않을까. 길을 알려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예.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하고요. 대학 언론이 어쨌든 사건 같은 거를 보도하면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좀 더 팩트 체크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에 관해서 해결 방안 같은 것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미디어 센터가 좀 더 우리 학교 사회, 학생 사회를 올바른 길로 약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에 배우고 뭐 저널리즘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뭐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기본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을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권력자를 감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회에 나가는 기성 언론들이 정부나 아니면 어떤 무엇이 되든 간에 어쨌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저도 저희 성모대로 치면 총장님 정도가 될까요? 총장님이나 아니면 뭐 법인사무국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학생사회 대표자들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대표로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없는지, 뭐 잘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칭찬을 해줘야 될 것이고, 뭔가 그런 식으로 감시하고 비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대학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사회에서 사실 경찰이나 법원과 그 언론이 다른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어떤 거에 대해서 뭔가 죄를 묻고 심판하는 건 똑같지만 그걸 계속해서 뭔가 감시하고 어떤 사실을 끄집어내고 이런 거는 경찰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어떤 의심을 가지고 뭔가 정황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고 하는 게 언론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기관이 아닌가. 그 어떤 책에서도 보면은 입법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4부로 사부. 네, 이제 언론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에서도 약간 그런 감시와 비판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학교가 만약에 아예 미디어 센터 자체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학교를 감시하는가? 그건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뭐 아무리 교육부에서 세세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고 학교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학내 구성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정보만들을 거치면 이제 교육부는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파헤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이제 나쁜 모습들은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또 파헤치는 게 또 언론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뭐 대학 언론하고 기성 언론하고 사실 뭐 완전 똑같진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이 대학 언론과 기성 언론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이 본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성 언론과 대학 언론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을님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일단 본질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널리즘의 본질이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성 언론이 권력자를 감시해서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를 실제로 국가 내 아니면 뭐 세계의 그런 민주주의를 이제 수호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똑같이 대학 언론도 대학 내에서 어떤 학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규모나 그 사회의 특성의 차이인 거지. 뭐 사실 국가별로도 다 언론이 존재하는 형태가 다를 거고 그게 저널리즘이 나타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본질적으로 같거든요. 뭐 실제 포럼을 해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뭐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뭐 사실 확인이 충분히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뭐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적인 키워드들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 비교적. 예, 그리고 어떤 권력자로 보이는 뭐 교수님이든 주간 교수님이든 총장님이든 여기가 아무리 본인들을 공격해도 본인들도 안다. 여기는 지켜져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대학 언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처럼 학교 기관으로 있는 데도 있고 뭐 대학 알리 소속의 뭐 그런 회대 알리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아예 독립적인 기구가 있을 것이고 뭐 교재 서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학생회랑 같이 이렇게 그 중운이 뭐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그런 교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자마다 좀 뭔가 발언할 수 있는 수위나 추구하는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본질은 같을 텐데 뭐 그렇게 뭐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뭔가 매체의 특성이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촬영 수단이 자본주의가 되더라도 어떤 자본을 위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분명히 저널리즘 정신에 좀 부합하고 그리고 필요한 기사라면 그 기사는 충분히 좋은 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 기자도 저는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가진 기자이냐를 좀 생각해보자면 그 기자가 어쨌건 이 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정말 돈을 위한 거라면 사실 그 기자가 뭐 아무리 그렇게 겉포장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사에서 저는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저는 그게 되게 많이 기사의 내용이나 아니면 저널리즘 여부가 되게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언론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학우들에게 뭘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광고도 없어도 되고 그냥 우리가 알리는 거에만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기능에만 완전 주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어떤 개입을 받아서 억압을 받고 탄압을 당하고 그런 건 다른 문제지만 어쨌건 그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순수할 수 있는 언론인 것 같긴 해요. 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학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니까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이제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이 같은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일단은 전문성은 아무래도 기성어는 좀 더 뛰어날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인력도 더 많다 보니까 시의성적 측면에서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지를 막 내잖아요. 근데 대학 언론은 아무래도 그럴 만한 힘은 없으니까 이제 월간지 위주로 내니까 아무래도 주간지가 월간지보다 더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이렇게 대학 언론을 주제로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눠보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대주제이긴 합니다. 대학 언론이라는 게 꼭 필요할까? 여러분은 대학 언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있어야죠. 네. 그래서 선생님, 확실히 이유가 찾아봐줘야 뭔가요? 되시나요? 일단은 대학 언론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크죠. 선택권의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은 존재해야 이제 읽을지 안 읽을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 후보자가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듯이. 그리고 대학 언론이 이제 그 대학을 안 다닌 다른 사람과 소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동생한테 이 미디어 센터 기사를 좀 보여줬는데 되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되게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 언론이 대학 언론이 없으면 제가 말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보가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언론이 그 대학 사람과 다른 대학이나 다른 사회의 사람을 연결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찬가지로 대학 언론의 위기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주구장창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그때마다 왜 안 읽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리고 이거 예전에 학부 편집국장 하는 친구랑도 얘기를 해봤었던 건데 있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당위는 항상 바뀌지만 만약에 정말 없다면을 생각해봤을 때는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아무리 뭐 그게 설사 굉장히 기관지처럼 되든 맛집 탐방만 있든 없는 것보다야 낫다. 항상. 그렇죠. 사실 뭐라도 일단 있을 때 뭔가 또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해왔듯이 어찌됐든 가을님께서도 아까 말씀 많이 하셨다시피 감시라는 영역에서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랑 언론에서 하는 감시는 좀 많이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언론이 있어야지 좀 더 우리 대학 사회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학 언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걸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학 언론 솔직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 그게 대학 언론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저는 근데 대학 언론이 아니라 어쨌건 대학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건 기자들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뭔가 관심을 어쨌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대학 언론 활동해보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 대학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그걸 내가 뭐 기자를 그만두고 나서라도 어쨌건 대학 소식에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들을 알릴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저는 대학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꼭 대학 언론이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학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더 잘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오마이뉴스처럼 정말 시민이 기자다 뭐 이런 정신으로 해서 어떤 정말 괜찮은 허심탄회 같은 이런 새로운 공론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뭔가 어떤 거에 직접적으로 뭐 말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우리가 정말 소통에 잘 시간을 갖는 뭐 공청이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뭔가 그럴 수 있다. 거기서 이제 뭐 감시나 그런 기능도 되고 한다면 사실 꼭 언론이 어떤 그런 뭐라지 카르텔처럼 딱 이렇게 어떤 공간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 이렇게 양극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합쳐져서 모두가 관심 있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로 대체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저는 대학 언론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학 언론의 존재가 이 대학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뭐 이런 거의 본질은 아니다. 일단 대학 사회에 관심을 갖고 뭔가 나서고 활동하는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학 언론이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성 언론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뭐 기성 언론도 대학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아까 누가 그 대학 언론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공회대학교라는 사회에 대해서 제일 전문적인 거는 사실 미디어 센터나 뭐 학내 언론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한겨레에서 최근에 사실 우리 성공회대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한겨레 기자가 사실 우리 미디어 센터 기자들보다 성공회대 학생사회는 뭐 학생사회나 학내사회를 잘 알까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 성공회대 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회대 학생들한테 뭔가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쓰는 거지 사실 성공회대학교 학생사회에 대한 학교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쓰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언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그 학교 사회에 대한 제일 뭔가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는 그런 갖고 있는 그런 언론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일단 지금은 꼭 필요한 그런 존재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뭔가 이제 어떤 테크닉 그런 기술의 영역에서 보면 당연히 저희가 기존 언론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수밖에 없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주제에 대한 어떤 이해나 뭔가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학 언론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스포츠 전문만 하는 그런 언론사가 있다면 다른 종합지보다도 스포츠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더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그 생각을 확장해 보면 기자가 아무리 뭐 많은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아노동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미아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뭔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전달한다고 해도 사실 그 당사자만큼이나 더 그 얘기를 잘 전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관찰하는 사람이 있고 관찰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취재원이 기자가 되고 기자가 취재원이 되거나 이런 기자가 취재원이 되는 건 좀 모르겠지만 어쨌건 모든 취재원들이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찰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좀 이야기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두가 이렇게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각자가 사는 사회 속에서는 각자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슨에 대해서는 뭐 다른 외 구성원들보다 제가 더 잘 아는 것처럼 뭐 어떤 뭐 동아리는 그 동아리 구성원들이 더 잘 알 거고 그래서 뭔가 그 자기가 속한 그 개별 단위의 사회 속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좀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마이크를 이렇게 쥐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죠. 그런 말씀. 기자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학보사에 이렇게 발을 들인 지가 벌써 한 2년이 돼 가고 있어요. 2년을 꽉 채워가고 있는데 2년 동안 이제 대학 언론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 동료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학내 뭐 독립 언론 기자들이나 뭐 하고 얘기하는 거 말고는 사실 이렇게 대학 언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독자분도 모시고 뭐 다른 뭐 학보가 아닌 교지 또 타대 교지 분도 모시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본 경험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게스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 오늘 허심탄회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심탄회 대학 언론 꼭 필요한가 편의 진행을 맡은 미디어센터 안치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문장을 향한 첫걸음 워싱턴에